안녕하십니까. 이론과 실기, 문무를 두루 경험한 고성규입니다. 이번 강좌에는 말과 스마트폰입니다. 말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중에 가장 우리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 바로 통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이라는 동물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었죠. 그게 바로 시간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인류가 변천사를 보면 말이라는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인간은 급속히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이라는 동물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용하면서부터 인간은 바로 시간의 개념을 알게 된 거죠.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을 터득하면서 인류 문명사는 급속한 성장을 이룹니다. 즉 말을 가장 잘 이용한 부분은 바로 정보죠. 사회가 한 집단이 살아가면서 발전된 사회를 이루려면 자기들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또 옆마을,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부족, 이렇게 서로 옆 마을은 어떻게 사는지, 또 밭을 갈 때, 밭을 맬 때 옆 다른 부족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정보를 가장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이란 동물을 이용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적보다 먼저 적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용하는 수단은 바로 말이란 동물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최고로 지금까지 인류가 번영을 누려오면서 가장 빠른 정보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또 대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 시대가 도래됐죠. 그 스마트 시대를 열어준 가장 기본적인 통신의 기본을 놓아준 게 바로 말이라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말을 타면서 또 관광이나 스포츠나 이런 걸 하면서 말을 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류가 말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의 수많은 정보통신들이 발달을 했을까? 그리고 수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졌을까? 또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또 이민족과 이민족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가장 통신으로 이용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시초가 바로 역참이라고 하죠. 이 역참은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전달, 그리고 외국 사신, 그리고 전송이나 접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교통 관련 기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통신 교통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호텔 역할도 한 거죠. 소위 뭐 북한에서는 그걸 초대소라고 합니다만 통신, 그리고 교통, 호텔, 이런 역할까지 한 거죠. 역참의 역은 지금도 우리가 기차 타고 다니죠. 그 기차를 타고 다니는 역이라는 용어로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어요. 이게 사실 옛날엔 다 역참이 있었던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이라는 표현은 원래 중화권에서는 그 소위 기차, 철도역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 곳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역차명은 주로 육로로도 하고요, 수로, 해로로도 합니다. 그래서 육로로 하는 거는 육참, 그리고 물로 가는 거, 주로 해상이나 수로로 다녔던 거는 바로 수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은 그 역참이라고만 알고 있죠. 육참과 수참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참을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로, 즉 말이나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는 건데,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웨이가 아니고 이제 비포장길, 또 오솔길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우리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한 두세 번, 많게는 한 5번, 6번 정도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서 동네 이장님이 다 이렇게 모아서 도로 보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움푹 파이고 뭐 이러면 수레가 다니기가 어렵고, 또 공동으로 쓰는 수로 그 소위 그 대로다 보니까 마을 사람이나 외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이 길이 안 좋으면 서로 불편하니까 길 보수를 했어요. 특히 뭐 여름에 이제 장마 때나 이럴 때 파이고 나면 이렇게 보수를 했었는데, 그만큼 도로가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소위 그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의 그 시초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경부고속도로, 그 물류이동. 그만큼 옛날에도 도로는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잘 닦아야 물류라든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지방 정부에다가 이권해서 너희들이 잘 닦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물론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다가 그만큼 예산을 주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일반 시골의 백성들이 힘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역로,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 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역민. 그러니까 그 역참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즉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 관리들이 필요한 그 인원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참만 있으면 뭐합니까? 또 말을 키워야 되니까 그 말 관리하는 마필 관리사도 필요하고, 또 말을 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말을 잘 타는 그런 기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영민들이 또 그냥 살지 않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역참 주변에 일부의 땅을 사용을 해서 그거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말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이 필요했어요. 이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조달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할 것이냐.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일반인들 데려다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특수 동물을 잘 관리하고 키우고 또 잘 훈련도 해야 되고 또 탈 수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 국가의 소위 그 통신망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마, 즉 이제 말이죠.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만 해도 계속 제주도에서 말을 생산을 해서 육지로 이동시켜 와서 뭐 파발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중앙 정부에 쓴다든가 아니면 뭐 지방 관청에 쓴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썼습니다만 실제로 이 말을 잘 다루어야 되고 또 말이라는 게 통신기관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말이 아프거나 다치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말이 좋아야 되죠. 잘 먹이고 튼튼해야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동물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죠. 말이라는 역할이. 그래서 역참에 무엇보다도 말이 시원찮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말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역참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역참에 있는 말들이 굉장히 사실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었던 말들보다가 좀 좋은 부분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역참에 있는 말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그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참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바로 역노, 역민, 역마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부합돼야 역참이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참은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역참은 사실은 역참이라는 말은 몽골어로 역참은 잠이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잠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몽골어로 역참을 참적이라고 했던 거였죠. 이 참적도 사실은 몽골어는 아니고 몽골어를 한자 스타일로 표현을 해서 참적이 된 거죠. 한자로 읽으니까. 그래서 참적에서 이제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몽골의 역참은 보통 40km 단위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국의 역참과 한국의 역참의 그 구간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 이유는 그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산악 지역이 많죠. 그래서 몽골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대부분 크게 산악 지역이 없어요. 이렇게 넓은 평야고 이렇게 대륙이고 그래서 말이 이동하는 데는 훨씬 더 한반도보다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잘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몽골에도 역시 이제 육참과 이제 수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참이 가다가 역참과 참 사이에 가다가 만약에 이제 강이나 큰 냇가가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배를 타고 나서 다시 새로운 역참에서 다시 이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좀 특수하게 역참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몽골은 역참 제도를 아주 잘 이용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참이라는 걸 굉장히 활용을 잘했고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역참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역참에는 참을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긴 했었는데 몽골의 역참은 여러 종류의 가축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뭐 마참이라 그래서 말로 이용하는 참도 있었고요. 우참, 즉 소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참, 여참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예,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그래서 당나귀를 이용해서 했고, 또 나참. 나참은 이제 그 노새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양참이라고 있었는데 이 양참 그 양을 가지고 참을 이용할 수 있나? 저는 이게 좀 기록에 있어서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 소, 그리고 또 당나귀, 그리고 노새 이걸로 참을 이런 가축들을 이용했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양으로 또 구참이라 그래서 여러분 개구자로서 개도 참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근데 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는 기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곳에다가 개를 키워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말이나 소나 당나귀나 노새만큼은 아마도 장거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을 계속 개가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개를 어떻게 잘 훈련을 시켜서 이용했는지는 현대에 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도 참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 그러고 보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그 가축을 가지고 참으로 이용했다는 거는 역참으로 이용했다는 거는 상당히 저로서는 그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굉장히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개하고 양까지 참으로 이용했다라는 건 참 중요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지는 지금으로는 사실 아직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수참은 이제 배나 강 이런 수로를 이용해서 중간 중간에 다른 이제 그 마참이나 우참과 연결시켜서 이동했던 것이죠. 몽골 즉 원나라에는 1,400여 개의 이제 그 역참이 동서간에 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참을 통해서 몽골은 또 서구 원정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죠. 그 중에 이제 몽골이 받아들였던 것 중에는 뭐 이제 건축이나 천문, 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반대로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뭐 화약, 나침판, 제지술 뭐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세 이후에 새로운 문화 발전을 이룩하는데 경제나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침판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 때문에 황해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화약 같은 경우에는 뭐 병기들이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전쟁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몽골이 유럽 원정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교류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역참이라는 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몽골의 그 역참도를 보면 제 1로가 있고 2로가 있고 3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1로, 2로를 보면 1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몽골의 수도 이제 카라코롬 옛날에 옛 수도죠. 카라코롬이나 아니면 대도 그러니까 원나라의 수도였던 지금으로 하는 북경 그 대도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서역 쪽으로 가는 거죠. 도낭, 오트라르, 또 우르겐치 그리고 시라이 여기는 뭐 킵차크 수도였죠. 여기까지 이제 그 1차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로 이제 킵차크 로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는 이제 역참로는 이제 페르시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제2의 그 로드는 이제 그 페르시아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역시 이제 카라코롬이나 이제 그 대도를 출발을 해서 둔항, 천산 남로, 파미르고원, 그리고 호라산, 타브리즈, 그리고 이제 바그다드까지. 그래서 이제 바그다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배를 타고 뭐 이스탄불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었죠. 이만큼 이제 그 역참이라는 게 이제 그 13세기 몽골은 굉장히 발전을 시켜서 동서의 그 교류를 터웠죠.
그래서 그 동서의 문화 교류와 또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류를 이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몽골이 이 세계사에 끼친 그 역참으로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통신의 발달이 갑자기 확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그 역참, 몽골의 역참 시기였죠. 역참이 옛날에 없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로마에도 역참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로마하고 그 우리의 그 한국에 있었던 역참하고 몽골의 역참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바로 그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 그리고 민족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지리적 환경인데요. 그건 뭐냐면 몽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목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목민족들은 사실 농경민족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또 생활이 간편해요. 이 농경문화에는 뭐 여러 가지 도구도 있어야 되고 또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거기에 또 농사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서로 교류 탁 해야 되고 또 서로 의논해야 되고 굉장히 그렇지만 유목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축만 잘 관리하면 거기에서 먹을 게 나오고 또 그렇죠. 그리고 입을 게 나오고 그 의식주를 가축에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 농경민족보다는 굉장히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농경민족보다 고정된 생활을 안 해요. 그 집을 지어서 그 건축을 잘 해갖고 뭐 토목을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초원에 가서 그냥 우리로 말하면 텐트죠. 텐트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1년 365일을 그렇게 돌다 보니까 굳이 복잡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역참도 역시 이동하는 역참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역참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국이나 예를 들어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역참 자체가 그 대로에 바로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역참의 주변에는 또 한 가지 한 도시가 발달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역참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옛날 로마 시대 같으면 굉장히 그 역참을 드나드는 그 관리나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이 그 앞에는 그 주변에는 많은 상권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인구들이 모여들게 되고 한 도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역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몽골은 때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자기의 땅에 이제 전쟁을 해서 그게 그 역참이 없어지게 되면 그걸로 통과를 못하니까 우회를 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홍수나 자연재해가 입어서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럼 또 역참을 이동해서 다른 데다 세워서 다시 이동을 해서 우회할 수 있는. 특히나 한국이나 뭐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았겠지만 그 이동하면서 늘 생활을 했던 그 유목민족한테는 아주 그게 가능했죠. 그래서 보면 그 마르코 폴로가 그 몽골의 그 이제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가서 만든 그 저서가 있죠. 동방견문록.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수록돼 있어요. 마르코 폴로가 그 이태리에서 몽골까지 오면서 몽골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역참이 아닌 몽골은 이제 그 초원에도 세우고 사막에도 역참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제 그건 가능한 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동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데
몽골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특이한 점이고 몽골이 역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혁신이죠, 혁신. 역참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